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엔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잘 못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나 또한 정부 시책에 따르다 보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부동산도 여러 규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투자가 쏠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가 투자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관망자 입장보다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방송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미리 좋은 곳에 좋은 매물을 투자하시면 그만큼 가치 상승의 기회가 되지 않나. 본 방송 시청하시면 그런 주요 포인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소장님과 함께 현장 안으로 가보기 전에 이슈 먼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이야기 해드릴 텐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을 좀 뜯어 고치는 방법도 있죠. 리모델링이라는 키워드 잡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좀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점은 앞으로 서울이나 주요 도시의 새 아파트 가격이 중장기에는 올라가지 않겠나 전문가와 대다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일단 아파트 전면적인 리모델링,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부 수리 정도가 아니고요. 일단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아파트 못지않게 퀄리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포함해서 2018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다가 어떤 그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갖고 잠시 보류가 됐는데, 다시 이제 추진 동력이 생긴 이유가 아무래도 재건축의 규제가 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새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름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 한 3,600세대 되는 부분을 수직 증축하면 약 한 4,000세대 정도 이렇게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못지않은 가격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재건축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더라도 일단 1대1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셔도 앞으로 가치 상승이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200% 이하는 일반 세대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200% 이상 되는 1990년 중반 이후에 건축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0%가 이렇게 용적률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대 분량이 작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공공 지원으로서 재건축 못지않은 리모델링 사업성을 배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공공에 개발하면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 포함해서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약 77.4%가 15년 경과를 가졌기 때문에 재건축은 통상 30년 이상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5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는 리모델링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재건축 아니면 빌라 재건축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섹터 내 구역을 다 전면적으로 철거시키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의 이제 보나 아니면 내력벽을 냅둔 상태에서 수평 증축이나 아니면 수직 증축을 하는 부분이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정의해 드리겠고요. 전 정부에서 동의율이 80% 이상 돼야지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5% 인하됐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200% 이상 되는 곳은 일단 재건축보다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평 증축은 지금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 증축은 지금 선례가 몇 단지 없었는데 전 정부에서 이런 수직 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B등급 이상 되면은 수직 증축이 그 15층 이상 같은 경우는 3계층까지 이렇게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요. 또한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대 수요는 최대 15% 이내 그리고 가구당 면적 40% 이상 이렇게 그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그 증축이 가능하고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이 2계층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직 증축은 재건축보다는 일반 세대가 늘어나는 수는 적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아니면 그쪽에 그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근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차이점을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재건축은 구역 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 짜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안전진단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리모델링보다는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적률 문제도 있고 또 재건축의 이런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은 정비계획이나 세대수 증가, 뭐 층수 제한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재건축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 있고요. 또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그 건설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세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퀄리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양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한 기반 시설 그 기부 체납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면적의 어떤 그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라 해도 아직은 리모델링에 특히 수직 증축은 선례가 없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 리모델링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 동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단지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 원활히 진행돼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점이라도 다음에 사업 시행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집안이 너무 약해서 증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 검증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 내력벽 철거가 리모델링의 어떤 사업성의 가장 큰 관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력벽 철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 가지 배기 구성이 잘 돼 있고요. 따라서 그 입주민들한테 상당히 같이 상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현재는 내력벽 철거가 아직은 그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일반 물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담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투자하실 때 일자식으로 이렇게 판상형으로 된 곳이 리모델링도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라인이 작거나 꺾임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러 가지 건축비 같은 경우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가치 상승이 아무래도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 투자하실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겠고요. 또한 평면 설계가 어렵고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그 일반 재건축보다는 단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30가구 이상인 경우는 이제 분상제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